네, 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오늘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이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왔다.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던 개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물려있던 물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6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지수 흐름도 코스피 지수 1.81%가 상승하였고 코스닥 종합지수도 1.86%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코스피 지수 코스피 종목들 살펴보면 상승 종목이 654 종목, 하락 종목이 188 종목으로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고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대1 정도의 비율로 아무래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짝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조금 크게 하락한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에이프로젠 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방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이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35% 상승에 그쳤고 오늘 조금 눈에 조금 띄었던 종목들은 이제 현대차가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LG화학, 2차 전지 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3%대 상승, 그리고 나머지 뭐 자동차, 그리고 해운 쪽 HMM도 오늘 매수세가 막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를 보여줬던 모습이고 두산 에너빌디의 원전 관련 쪽도 오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크래프톤 게임주들이 오늘 조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크래프톤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 분봉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쭉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업종이랑 소재 업종도 많이 상승을 하였고 NC소프트 게임과 오늘은 2차 전지 그쪽으로 오늘 매수세가 좀 쏠렸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테마로는 식료품 테마와 메타버스 테마가 오늘 조금 부각을 받았고요. 오늘 크게 하락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23%, 29%로 시작해서 살짝 반등을 하였다가 바로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소폭 올랐다가 다시금 쭉 하락한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하한가를 일부러 체결시키지 않으면서 물량을 계속 털면서 최후의 마지막에 하한가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의 물량이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에이프로젠 제약도 오늘 거의 17% 가까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가 넘었던 기업인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와 기대감이 이제 고점 뚫고 가겠구나 2만 원 뚫고 가겠구나 했겠지만 바로 한가를 간 모습.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승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한가로 갈 수 있다. 비슷했던 종목이 뭐가 있죠? 매드팩토도 상승하는 듯 흐름을 보였다가 바로 이렇게 하한가를 갔던 모습이고요.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쉽게 이걸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게 어떤 결과가 뒤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상황이 바로 반등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사실상 비중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한번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여기 나오죠. 허셉틴 이제 바이오시밀러 부정 의견의 하한가 유럽 도전 고배 진출 실패 이렇게 기사들이 나와 있고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복제학도 쉽지 않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하한가 내용 살펴보면 회사는 유럽의약품청 산하약물 사용자 문의위원회 품목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부정적 의견을 통보했다. 품목허가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HD201은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을 이 회사에서 본떠 만든 바이오 시밀러다. 회사 입장에서 이번 허가가 꼭 필요했다. 러시아의 코로나 스푸트니크의 위탁 생산이 전쟁으로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예, 4만 원을 넘던 회사 주식은 12,850원까지 떨어졌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많다. 음, 셀트리온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이미 유럽 식약품청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원가를 40% 낮춘 점을 경쟁력으로 꼽았다. 네, 공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5월 20일 오늘 오전에 공시가 나왔는데 투자 판단 관련 공시 사항, 품목 허가 신청 관련 의견 수령, 품목명이 나오고요. 대상 질병, 유방암, 전이성 위암, 치료제, 휴령일 5월 19일 여기서 정보가 샜다고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를 보였겠죠. 그래서 부정적 의견을 통보하였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승인, 긍정적인 어떤 신청 허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부정적 의견을 통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장중에 나왔으면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장 전에 나와서 사실상 탈출할 기회도 거의 없었죠. 바로 시가부터 거의 하한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믿고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모가를 한번 볼게요. 공모가 32,000원. 자, 여기서 증권가들이 어떻게 이 공모가를 산정했느냐 이거를 저는 같이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지금 상장을 한지 지금 2021년 2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1년이 조금 지난 기간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54,000원까지 상승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가를 워낙 뻥튀기 하고 여기서 다 계속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여기서 주가를 지켜주는 것도 사실상 물량을 계속 털어내기 위해서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요 예측 경쟁률 820대 1, 삼성증권이 상장 주관사였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당시 2조 대여 2조 원 가까이의 상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모가가 25,000원에서 32,000원 사이였는데 32,000원으로 확정이 됐다. 예, 기존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죠. 예, 공모가를 높게 할수록 상당한 이득이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물량을 받쳐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에도 지금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식 입장문입니다. 공식 입장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젯밤 11시경 지난 19년 제출한 그러니까 벌써 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 산정이 이미 공모 당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펄어비스처럼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주가에 선반영을 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써냈듯이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상장시킬 때에도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가치 산정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사기성 고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 의견을 통보받았다. 살펴볼게요. 일단 제조공정 개발이 진행되었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 글로벌 임상 선상 결과에서 원약인 허셉틴과 높은 생물성 비교 동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회사의 입장입니다.
회사의 입장입니다. 바, 상용화 배치가 다르다고 판단해요. 바이오시밀러라는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일단 판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품목관과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엄청나게 기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통보를 받은 새벽녘 주주님들과 임직원분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핵심적인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일단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기존 주주들에게 크나큰 실패와 실망을 안겨주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어떤 승인이 나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 업체 중에 국내 바이오 업체 중에 지금 성공한 곳이 거의 없고 ABL 바이오 정도는 지금 에, 기술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1조 원 이상 기술 수출하였기 때문에 바이오 업체 중에 저는 ABL 바이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거의 입증된 게 없습니다. 거의 입증된 게 없고 제 홈페이지 내용만 봐도 미리 이런 거를 기존 주주들한테 알리지 않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해당 기업의 내용을 훨씬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건 그만큼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실패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미 임상이 실패 거의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전 목표 고가를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좀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도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3천억에서 거의 예전에 이게 지금 2천원이 넘었던 기업이거든요. 2천원 넘었던 시가총액이 거의 3천억 가까이, 7천억 가까이도 됐었던 그런 기업인데 오늘 17% 하락하였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제약 1연속 주가 급락 이유는 한국거래소가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 만료에 따라 에이프로젠 제약을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로 급락이 나왔을까 싶거든요. 뭐 개인 실질적으로 이 정도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바보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해당 기업에 대해서 뭐 정지가 이루어지는지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못하고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이 만료하는 거에 대해서 신주인수권을 상장 폐지시키는 건데 이걸 착각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행사 기간이 끝나면 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크게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제가 추측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물량이 거의 지금 3천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수급적으로는 지금 개인이 많이 털었다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개인이 이 정도로 물량을 가지고 있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업의 악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싸다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갭을 띄웠네. 추가로 올라가겠지. 지금 추세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에선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올라오면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주가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우위여야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주가를 띄우게 되면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락을 맞으신 분들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오늘 시간에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3%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급락을 한 거라면 당연히 올라오겠지만 보통은 주가의 모든 어떤 정보가 선반영되는 게 이 주식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싸다고 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주가가 싼 거를 진입할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것,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노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